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연구소 오드리입니다. 제가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저도 다른 30대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이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고 이 경제에 대한 역발상과 구조를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영종도는 인천공항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19 사태 중인데도 이상하게 영종도가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주변의 반응은 반반이에요. 정말 관심이 있어서 영종도에 같이 놀러 가자, 가서 임장 한번 하자, 최대한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돌아보려는 사람이 있고, 솔직히 뭐 아닌 것 같은데 내 친구들 주변에 다 관심 없는데 뭐 이러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 빈부의 격차가 물려받은 돈으로 인한 격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빈부의 격차를 만드는 요인은 마인드가 결국 빈부의 격차를 만들지 않나. 그래서 저희 채널에 특히 20대, 30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20대, 30대들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이걸 통해서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닌 여러분들의 친구들, 요즘 20대들도 심지어 부동산에 관심 많잖아요. 주식에도 관심 많고. 그래서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데이터적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첫 번째 기사 6억 이하 매물 곧 동난다 전망에 금매 찾아다니는 30대. 근데 이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에이 금수저겠지 이러지만 제 주변에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30대들 그리고 정말 극소수의 20대들은 부모님한테 정말 도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해요. 영혼까지 끌어서 어떻게든 만드는 거죠. 사람이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음 기사 보시죠. 30대의 반란 아파트 매수 1위 등극. 그러니까 30대가 작년 기준에 아파트 매수 1등을 했죠.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비관론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은 신호다. 30대가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 이게 오히려 앞으로는 하락의 조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고요. 그 이유는 뒤에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왜 영종 하늘도시를 주목하게 됐냐. 사실 오대리가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 생각만 가지고는 투자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투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이야기를 주변 지인들이랑 많이 나누는데 코로나19가 막 시작이 되면서 주변 지인들, 특히 부동산을 특히나 좋아하는 지인들이 가장 많이 거론한 게 바로 영종 하늘도시였습니다. 영종 하늘도시를 빨리 주목하자. 네, 사실 그 당시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당연히 영종도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질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냐면 지금 기사 보시죠. 코로나 폭풍 3월 서울 경기 아파트 거래량 반토막.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 그 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 호가 2억 급락. 이러면서 막 부동산을 내던져야 된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거래량 줄어도 상승폭 확대하는 경기 인천 집값. 5월 이 기사 내에 보면 5월 넷째 주 인천 집값은 0.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집값은 올해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5.19% 올랐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5.19%면 별로 안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집값이 얼마인지를 봐야죠. 그 큰 금액에 5.19%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은 인천은 원래 저평가가 많이 돼 있고 서울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거지.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시죠.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그 충청도권에서도 대전 오피스텔 청약열기, 여기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요. 힐스테이트 도안 평균 223대 1. 그리고 그 다음 기사, 한 달 만에 1억 6천만 원 급등. 호재 입은 청주 부동산 들성. 저 아는 지인이 여길 미리 사놨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영종 하늘도시도 지금 5억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 우선 그거에 대해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영종 하늘도시냐? 물론 영종 하늘도시 말고도 뭐 검단 신도시라든가 검암이라든가 뭐 김포라든가 뭐 양주라든가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죠. 역대 최저치인데 0.5%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은, 경기를 부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많은 재정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를 해서 시중에 돈을 추가로 공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은행이나 예적금을 들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동자금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 부동자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가던가, 이러한 시중에 돈이 많이 흐른다라는 예측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은행이나 예적금을 놓을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평가된 지역들이 수혜를 볼 거다. 그게 이제 우선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시장이 좋을 거고, 그 중에 여러 가능성이 좋은 지역들,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지만 그 중 한 곳을 영종 하늘도시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 진짜 뭐 제가 돈이 없는 거지, 우리나라에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국내에 부동자금이 지금 얼마냐면, 지금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자금이 1100조예요. 1100조. 코스피 시총이 1400조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자금이 말 그대로 주식시장만 들어가면 지금 시총을 2배로 바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2000포인트를 넘겼잖아요. 2100포인트를 넘겼는데 그거를 4200, 4300까지도 바로 만들 수 있는 국내에 넘쳐나는 부동자금이 있다. 근데 당연히 주식시장으로만 가진 않겠죠.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실물 경제는 이 부동자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우리 경제의 엄청난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돌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률과 통화 승수를 좀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정책 효과도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다. 뭐 효과는 보고 있지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이게 멈추면 또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게 우리 경제의 좀 단점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과 부동산이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금리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에 이 부동자금이 지금 너무 넘쳐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풍선 효과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서울이랑 경기에 많은 이 수도권 지역들이 지금 규제 지역이잖아요. 근데 인천은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전체가 지금 풍선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흐름은 비단 인천 때 시작한 게 아니라 수용성 뭐 돌아가면서 풍선 효과를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도 한번 올 때가 된 거고, 그리고 네 번째로
8월부터 이제 전매 규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매 규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6개월 뒤에 이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걸 전매라는데 그 전매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뒤에 팔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에도 불구하고 영종도, 특히 영종 하늘도시를 좀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저도 한번 다뤘었죠.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영종도는 대규모 택지 개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서 이미 전매 규제가 3년이었고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호반이 청량하기 영종도에서 최단기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매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영종 하늘도시가 6개월 전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치적인 부분이랑 인구 유입을 좀 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종도, 특히 이 중구는 보수 성향이 좀 강한 지역 중 한 군데예요. 근데도 영종 하늘도시가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들 중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거든요. 지금 밑에 기사의 한 부분을 제가 빼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선거가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그리고 중구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영종 하늘도시입니다. 왜냐면은 타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희석이 되겠죠. 그리고 젊은 세대가 많아요. 영종 하늘도시에 가성비가 좋거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실질적인 정책이 된다면 당을 떠나서 사람을 보고 충분히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좌우하지 않는 지역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대 양당과 그리고 후보들은 정책적인 부분, 실행적인 부분에 당연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발전을 하는 도시들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당이나 당보다는 인물을 많이 보고 정책을 많이 보는 지역들이 발전이 빠른 이유가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종국제도시도 이제 그런 성향이, 인구 유입이 수도권 주요 지역 중에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격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중요한 지역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행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거라는 걸 지금 여기 계시는 정치인 분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된 거고, 이런 정책적인 실행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말하는 호재에도 바로 나타났는데,